오늘 첫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에 대해 사면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사흥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돌발 행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텍사스주 콘솔에서 열린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 연설에서 차기 대선에 성공하면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 참여자들을 공정하게 처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현재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층이 연방의회에 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참여자들은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의회의 창문은 깨졌고 출동한 경찰과의 무력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조사에 착수해 난입 사태에 참여했던 725명을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225명이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150여 명이 경찰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사면 발언에 공화당 내 온건파로 알려진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트럼프 탄핵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로 이번 트럼프의 사면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월 6일 사태를 역사상 가장 암흑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이은 돌발 발언에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층은 두터운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방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월 6일 폭발물이 설치된 인근 건물에 차량으로 진입한 뒤 2시간 동안이나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 경호국의 경호 수단과 방법에 대해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의회 폭동 당일 오전 의회 인근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건물로 차량에 탑승하고 들어가 2시간 가까이 내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때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바로 앞 벤치 옆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시간이며 해리스 부통령 탑승 차량은 주차장 진입대 폭탄으로부터 불과 몇 야드 떨어진 옆을 지나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서열 제2인자가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폭발물에 노출된 셈이 되면서 경호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FBI는 사건이 지난 지금도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총회 및 회장 취임식이 지난 29일 열렸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과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한인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이경성 이사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이홍기 호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인회 해칙 제13조 1항에 의거 현재 28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35대 한인회 임시총회 및 회장 취임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임 회장 임기 말 정기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동시에 개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장면입니다. 제34대 한인회에서 발생한 공과금과 세금 미납 사태를 비롯해 여러 문제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회장 이임식 없이 취임식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김일홍 선관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 지적한 뒤 선관위 업무 보고와 함께 인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취임식이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인준 절차를 할 테니까 인준 절차는 제가 기립박수로서 여러분께서 인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고 인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좀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서 인준을 받은 이홍기 회장은 전직 회장단으로부터 한인회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홍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한인회 위상과 신뢰 추락에 대해 언급한 뒤 함께 한인회를 재건하자며
제35대 한인회 슬로건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인의 위상과 신뢰가 추락하여 한인 동포들이 애면받는 단체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35대의 고문단, 자문단, 이사님들, 집행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Let's rebuild together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선 자랑스러운 한인의 전통 재건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한인회 운영을 강조하며 동포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기 동안 투명하고 모범되는 한인회를 만들 것이며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한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를 비롯해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최병일 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월 초 공정위의 최종 심사를 거쳐 합병 여부가 공식 결정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항공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시정조치 조건은 양대 항공사의 결합으로 인한 독점 노선 등 시장경제 제한성이 발생할 우려로 내려졌습니다. 경제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 점유율 50%입니다. 지난해 12월 양사의 결합 시 다수의 노선에서 경제 제한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미국 장난감 회사 마텔이 우길기 문양이 들어간 장난감을 판매하려는 것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크는 31일 지난해 11월 마텔사가 우길기 문양이 그려진 WWE 레슬링 액션 피규어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제보를 받고 즉시 마텔사에 서한을 보내 항의와 함께 시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방크는 서한에서 아시아인에게 우길기는 미국인과 유럽인들에게 전범기로 알려진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마텔사는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해당 장난감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의 출고가 취소됐다고 공지한 후 우길기 문양 대신 호랑이 줄무늬를 입힌 장난감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검찰은 간호사 줄리 디부오노와 머리사 우라노를 2급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주고 1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디부오노와 우라노는 허위 백신 접종 기록을 원하는 성인에게 220달러, 어린이에게는 85달러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함정 수사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월 3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585만 6,563명, 누적 사망자는 90만 8,387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01만 5,98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75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84만 2,500명, 누적 사망자는 27,5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15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3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6,173명, 누적 사망자는 1,797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16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6만 7,018명, 누적 사망자는 1,55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8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